올라갈 수 있는 장수율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외국에서 의료 강국과 플러스 의료 강국을 뒷받침하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있을 거고 그 네. 먹거리가 세계적으로 파급될 거다. 이런 논리거든. 왜 어, 우리가 그렇냐면 예. 우리가 장수 국가 1위가 지금 어디냐면 싱가포르야. 네. 싱가포르이 그런 장점이 두 가지예요. 결국은 의료 시설을 얼마만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냐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먹거리야. 음,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의료 시설은 안정적으로 싱가포르만큼 간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약점이 있어. 시골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70대에서 암 걸려 돌아가시잖아. 음, 같은 맥락이다. 이게 왜 안 걸려? 농약을 치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그래서 이런 먹거리의 단연 1년생 봄에 씨앗 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하는 1년생 먹거리는 단점이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산물을 강점화 시키려면 남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 못해.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어도 우리 임산물을 설명하는 분들은 이런 약점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 약점이 우리가 봄에 씨앗 뿌려서 한창 자랄 때 장마철이야. 네. 그러면 습도가 80%, 90%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활성화가 돼. 습도가 높으면 풀이 너무 잘 자라. 네. 그잖아. 두 번째는 벌레도 너무 확산돼. 네. 번식률이 높아. 그래서 제초제를 쳐야 되고 살충제를 쳐야 되고 살균제를 쳐야 돼.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우리 먹거리 시장에 임산물이라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유래를 볼 수 없는 산림농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산림만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나 네. 이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옛날에 그 우리가 뭐냐 그 봄에 그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산에 가서 뭐 나물 뜯어 먹고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이 이러한 환경과 행태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최장수 국가로 가는 핵심의 요체라는 거지. 이런 네. 습관들이. 예?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자, 이런 말씀입니다. 것들을 우리 임업 하시는 분, 단기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교육을 음, 통해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확실히 스스로 본인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임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까 음, 말씀했지만 제가 80% 이상이 임업인이 단기임산물에 종사하고 전체 임업량의 80% 이상이 그 단기임산물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네. 그럼 교육은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지만 소비자한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요체다라고 난 생각해. 네. 현재 우리 임업 분야는.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밖으로 옛날에 고려인산처럼 나갈 수 있는 뭔가의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네. 또 나름대로 약점이 있지. 네. 예, 이런데 뭐 총체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임산물이 세계적인 먹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 R&D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네. 또 실제로 생산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과목별 교육이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기르고 어떤 종류를 이것은 1차적인 문제고 네. 2차적인 문제는 내 거에 대한 자부심과 이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먹거리로 시장에 세계 시장에 내놓을 것인가 이런 교육이 또 필요하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한 그런 관점이십니다. 말씀을. 예. 그러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음, 회장으로서 음. 앞으로 출사표가 지금 말씀하신 그건가요? 아니,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예, 회장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예.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뭐예요? 뭐,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은조 회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군대 가면 고참이 잘 리드하면 다음에 올라오는 리더가 힘들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죠? 네. 그래서 네. 워낙 회장님이 잘 하셔서 내가 네.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늘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회장님이 역량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결국은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협회의 일이 목적과 방향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대외적으로는 당연히 직불제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야죠. 네. 근데 이 직불제에 대한 것도 막연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네. 직불제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아, 말씀해 그, 주세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산지가 뭐로 돼 있냐면 공익용 산지로 돼 있어. 공익용 산지, 공익용 산지. 네. 그게 약 한 23% 정도 돼, 공익용 산지가. 네. 1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국립공원, 네. 그다음에 물 보호구역, 자원 함양 지구 지정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공익용 산지. 네. 그다음에 임업용 산지라고 있어. 이게 한 전체 네. 산지의 50%야. 목재를 생산하는 거. 그렇지, 임업용 산지. 그다음에 단기 임산물이 있어. 단기 임산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충분히. 음. 음. 자, 그래서 준보존 산지는 빼고 네. 그러면 우리 공익용 산지에 대한 직불제, 이건 정확히 표현해서 지불제야. 산림 그 환경 서비스 지불금 제도야. 이거는 아, 이게 좀 의미가 달라. 이거는 아, 그 조금은 다르다 이해하셔야 돼. 이거는. 음.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임업용 산지 네. 있잖아요. 임업용 산지도 이것도 그 아까 처음 얘기한 산림환경 서비스 지불금 제도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단기임산물은 네. 농업에 포함돼, 농업에. 아, 그런가요? 어, 법적으로? 농업에서 받아야 돼, 농업에서. 이 같은 경우는 그게 이미 그 개념 정립이 돼 있지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잘 모르는 거지. 지금 그러면 그 직불제가 응. 보존 산지에만 대상이 되는가요? 그렇죠. 준보존 산지는 대상이 안 돼요. 아니, 당연히 안 되지. 그 직불제의 개념은 작년까지 직불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원래 직불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 그 수입 자유 관세화가 돼 있잖아요. 네. 1995년도에 그 FTA 관련해서 네. 막 들어왔잖아, 이게 쌀이. 네. 그때 직불제가 처음 생겨. 쌀 직불제가 시작된 거지. 네. 쌀 직불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까지 계속 왔지만 그래도 들어올 때 농민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올해 쌀 수입 관세가 513%야. 네. 근데 우리 임업 쪽은 1979년도에 원목 수입 관세율 제로야, 제로. 네. 그때부터 임업이 우리가 죽기 시작한 거거든. 아, 응? 아, 그때부터 죽기 시작한 거요, 이게. 아, 근데 그때까지는 80년대까지는 뭐 자세히 얘기하면 뭐 어렵지만 네. 왜냐면 목재가 너무 어 가격이 좋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임업인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못한 거야. 쌀이 들어올 때 관세를 매기고 들어왔는데 원목이 들어올 때는 아무도 그 짓을 안 했어. 네. 임업인들은 호황기에 그걸 잠시 머물렀고 쉬었다 가자. 네. 그때부터 임업이 어렵게 시작해. 1980년도에 나무 한 대 산주가 세워놓고 2만 5천 원 받던 거를 지금도 2만 5천 원 받아. 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산에 있는 나무값이 똑같아. 아, 불행이네.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임업인들이 지금 뭐 당김산머리 뭐 직불대장 정확히 표현하면 농업에 준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육림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죽어가지고 이미 포기 상태야. 그러니까 작년까지 주장한 것들은 농업 쪽에서 주는 직불제를 받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는 개념이 달라.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국립공원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목적. 왜 네. 맡겨서? 그러면 목적이 왜 제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획객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우리 그 수자원 보호구역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하는 건데, 그러면 무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하고 그 수자원 보호의 그 수여자는 국민이란 말이지. 그 네. 물을 먹는 사람들. 응? 그러니까 결국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극명하게 있잖아. 이거는 직불제가 아니야. 아. 지불제야, 지불제. 아. 지불제. 주고받는단 지불제, 말이에요. 주고받는 지불제 거. 예? 차이점이 그거구나. 예, 지불제. 지불제란 개념이야, 이거는. 음.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커다란 의미에서 PES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태계, 물, 공기, 경관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임업용 산지거든,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첫 번째 얘기하는 직불제와 개념이 좀 다르다. 예? 분리해서 가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통찰적으로, 통괄적으로 직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임업용 산지 같은 경우는 탄소 상쇄 제도로 가면 좋은데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안 가. 이게 안 가니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좀 추진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협회의 자문위원을 7분을 선정했어요. 네. 이런 내가 얘기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나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법에 접근해서 국민을 설득하려면 지금 얘기한 것을 몇십 장을 풀었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대학 선생들 배치했고 동경대 박사 둘 배치했고 이렇게 자문위원 7분을 좀 배치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국제적인 것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요구해야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또 뭘 가려면 우리가 임업의 가장 강점은 시간이야. 기다리는 시간. 네. 기다리는 시간은 뜻은 뭐냐면 내가 물려주겠다. 아들 때까지 하겠다는 뜻이야. 내가 해가지고 아들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아들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시잖아,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임업의 기본은 단기 임산부는 농업적이고 모든 기본은 뭐냐면 30년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 게 임업이야. 네. 그잖아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50년 이상이 돼야 돈이 될 수 있다라고 가는 게 임업이야. 그러면 네.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상속을 하려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고 들어와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돼. 네. 그러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공모 사업을 해야지. 공모 사업. 아. 공모 사업을 하면 뭐가 있냐면 농장에 타이틀이 만들어져. 타이틀. 네. 공모 사업을 하면 타이틀이 만들어지잖아. 네. 공모 사업을 하면 타이틀이 만들어져. 네. 서울의 자식들이 타이틀이 있는 농장과 그냥 지방에 땅덩어리 있는 거하고 개념이 다르다. 네. 음, 그러면 농장을 만들려면 공모 사업을 해야 되고 그 네. 공모 사업을 하려면 3년은 준비해야 돼. 네. 그냥 해갖고는 되질 않아. 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3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협회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내부적인 내 첫 번째예요. 아, 그러니까 목적은 대단하십니다. 뭐냐면 농장 갖기를 추진하되 내부적으로는 공모 사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공모 사업에 3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네. 준비하는 요령과 방법을 협회에서 전문팀을 만들어서 모델화 시키겠다. 이거지. 네. 교육을 하겠다는 뜻이지. 대단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분야가 과거에는 목재가 80% 됐던 게 지금 인산물이 단기 임산물이 80% 돼서 네. 우리 같은 임업인이라도 종류가 너무 달라. 뭐냐면 단기 임산물 뭐 그 약초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산나물 하는 사람도 있고 조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6차 산업이라고 해서 가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숲속 취향님 같은 그리고 우리가 뭐 그 말하자면 그 체유 시설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체유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려고 박전대 회장 같이 네. 분야가 달라.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분야별로 파트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팀워크를 시키기 위해서 멘토를 붙이겠다. 전문가를 붙이겠다는 거지. 자기 음. 분야에 맞는 데 들어가서 그 우리가 뭐 모델 학교 가면 방을 5개를 나눠 가지고 따로따로 거기에서 토의를 할 거야. 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팀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점할 거고요. 아,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직장에는 우리도 임업인이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75세가 끝이야. 네. 그럼 75세가 지나서 뭐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연금과 네. 그 최소 생계 유지 시스템을 우리 임업인도 내가 틀을 마련하겠다. 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거를? 아, 일 안 뭐, 하고 돈 나오는 거 뭘 것 같아요? 음, 살림을 기반으로 한, 연금제? 자, 아까 얘기한 공모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 내가. 네. 공모 사업의 핵심은 집이 필요해. 창고든 음, 관리사든, 그죠? 그 위에 태양광 올리려고 그래요, 태양광. 네. 우리가 지금 150평 정도의 건축물이 있으면 100kW가 올라가. 100kW. 네. 100kW 올라가면 지금 20년 계약하면 월 200만 원 줘. 네. 그렇게 농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관리사나 창고나 이런 것들을 150평 정도 집계를 하고, 네. 어? 그 위에다 태양광을 올릴 거야. 네. 그래서 월 200만 원을 20년간 보장받을 수 있게 할 거라는 거지. 이런 네. 유형. 그래서 산지 태양광을 금지시켰는데 산지 태양광은 REC 1.5 주다가 0.7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 실제로 네. 임업인 중에서 누가 산지 태양광을 해서 다 업자가 했지. 네. 그러면 우리가 창고 위에 집 위에 태양광 올리는 것은 REC 1.5 받고 아무도 사인 안 받아도 돼. 네. 그거 올리는데 8천만 원이면 100kW 올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농업에서는 500kW까지 허용해주고 네. 또 200kW까지는 1.75% 금리를 지원해줘. 네. 이런 제도를 우리가 갖고 들어오겠다. 네. 아,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적어도 임업에서 그렇게 뭐 1메가 뭐 이런 게 아니고 100kW나 200kW 정도, 200kW면 400만 원 나오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최대 농업은 500kg지만 우리는 200kg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 응? 네. 최소한 연금 형태로. 네. 어떤 형태든 간에 임업인도 연금 형태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녹색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녹색 자금이 임업인한테 쓰이질 않아. 우리가 지금 산주는 두 가지잖아. 대형 산주와 소형 산주. 네. 어업에서 대형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과 소형 선박을 5톤 미만이 소형 선박이잖아. 네. 대형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민가들이거든. 네. 독민가들이 해야 될 게 휴양림, 치유, 정확한 워드거든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한두 개를 빼놓고는 민간 단체 위탁 경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제가 10년 전에 살림세에 대해서 산림청에 얘기를 했어. 살림세. 네. 그때는 일본의 현마다 달라. 산주는 그 살림세를 안 내. 산이 없는 사람은 살림세를 내. 5천 원씩. 네. 그런 게 있었어, 일본에. 그러면 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산이 중요하구나. 저 사람 산이 있어서 살림세를 안 내. 하나의 그건 문화적인 정서로 작동시키는 거란 말이지. 네. 근데 요번에 내년부터 확정된 것은 산림환경세를 다 내. 뭐 10,000원인가 얼마, 15,000원인가 내는데, 이거는 산주고 뭐이고 다 내. 그래서 살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국민에게 인지시키는 세금이야. 네. 우리나라의 주민세 같이. 네. 이것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지금은 되지 않겠지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이 실현이 되잖아. 시작을 해서 바로 되진 않아. 그러나 그것이 설득되지고 무르익을 때 진행이 되잖아. 일본도 아, 20년 만에 된 거거든, 이게 지금.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산림환경세를 신설하자고 요구할 겁니다. 음, 내가 10년 전에 임업계에 큰 세제를 하나 내가 계약한 게 있어요. 네. 그때 총리상을 그거 갖고 탔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게 음, 뭐냐면 우리가 산을 경영을 하려면 영민계획이라는 걸 세워. 네. 10년 단위로.
그 영인 계획을 세우는데 10년에 2번을 시업을 해. 2년을 시업을 한다고. 네. 그러면 농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경작을 하면 분리과세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돈을 깎아주잖아. 네. 이게. 근데 산림은 경영 계획을 세워서 분리과세 해주는 게 2년밖에 안 해줬어. 네. 8년을 그냥 때려. 산을 가꾸지 농사를 안 짓는 거로 세금을 때려버렸어. 네. 말이 안 맞아요. 되잖아. 말이 안 네. 되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내가 2달을 싸웠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결국은 산림청에라고 해갖고 산림청에서 법제처로 공식 문서를 띄우게 했어. 네. 그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이거는 어떤 도에서는 이걸 10년 다 해주는 한두 개, 이것마저 그럼 다 다른 지역, 이것마저도 다 받는 거를 2년밖에 못 받게 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지. 나는 법을 그래도 집행했던 사람이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네. 그래갖고 내가 우겨서 공문을 띄우게 해서 법제처에 시군마다 공문이 다 가게 했어. 네. 10년간 분리과세 하라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수백억을 내가 임업인들의 세금을 줄인 사람이야.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문에 났었어, 그게. 음. 10몇 년 전에, 10년 전에. 음. 그래서 내가 총리상을 받았어, 그거를. 산림청에서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총리상을. 응? 네. 왜냐하면 한창 열정이 있을 때니까. 앞뒤를 네. 돌아보지 않고 할 때. 나도 그 당시에 그런 일을 했었어. 응? 음. 그러니까 이게 업적이 남는 걸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 아, 예, 대단하십니다. 예, 아주 준비된 회장님이시네요. 그동안 예, 그런, 뭐 성견지명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알았었는데, 예. 그렇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임업의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학문적이고 좀 정책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작동시켜서 협의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회장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네.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도 존경받는 임업의 선배님이 되고 싶으면 내 기준을 갖고 가는 게 맞겠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우리 동네 작년에 음. 자작나무 수액을 채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한 30그루 정도 했는데 네. 열흘 동안에 그 한 나무당 30리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화장품 회사를 불러가지고 다 검사를 시켰어. 네. 그래서 화장품에서 자작나무 수액이 지금 들어가요, 원료가. 근데 리터당 10,000원에 들어가고 핀란드에서 수입해가지고. 네. 그래서 국산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국산화가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핀란드 자작나무 수액과 우리나라의 자작나무 수액의 성분이 좀 달랐대. 네. 그래서 우리 거로 해보니까 우리가 750에서 800고지 거를 보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핀란드와 유사한 자작나무 성분이 나왔어. 3가지 효과인데 하나는 우리가 미백 효과, 네. 항산화 효과, 살균 효과로 돼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할 겁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27년 전에 심은 자작나무인데 내가 하기 어렵잖아. 네. 그래서 마을에 자작나무 장목반을 만들어서 15명이 가입을 네. 했어. 그래서 나는 땅을 내놓고 나무를 내놓고 네. 동네에서 그것을 n분의 1로 하자. 네. 왜냐면 나무는 있지만 채취하고 그것을 뭐 움직이고 하는 일손이 필요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네. 하나. 그러니까 나는 자원을 내놓을 테니까 동네 분들이 같이 할 사람 모이려 했는데 15명이 모인가 임업인들이. 아,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작동을 해서 자작나무 수액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까지 확충해 놨어요. 네. 우리가 올해 50톤 예상하고 오, 있고요. 예. 10배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소요처가 확실하면 150톤까지 생산할 수 우와. 있어요, 우리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장목반을 만들어서 엊그저께 이렇게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채취하려고 하는데 그 죽이 필요하잖아. 그 뭐 이렇게 그 통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15명이 100만 원씩 낸 모양이야. 자기네들이 네. 1,500만 원을 만들었어. 네. 금방 또 돈을 달래야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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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시험 가동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작나무를 수액을 치면 사실 고래새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네. 칼슘 성분이 조금 더 높아. 네. 근데 이 자작나무 수액을 치면
그 치매 예방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수액으로도 팔고 또 막걸리도 한번 또 시범 생산해보고 또 증류주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순수하게 임산물이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런 뭐 화장품 쪽으로도 우리가 제공할 거고 이렇게 우리 지역에 해발 750고지 이상 된 자작나무는 전국에 다 많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700고지 이상이 된 것만 원래 북위 45도 이상 사는 데라서 추운 데 있는 것이 잘 살아. 네. 그래서 이 자작나무 마을을 내가 끌고 가려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우리 동네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또 대외적으로 떳떳하지 않습니까? 아, 그죠? 정말 개인 농장이 네. 지어가고 상생하는 가장 좋은 모델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나무 간벌제 해갖고 동네 사람들 다 물어줬잖아요. 제재해서 가져갈게 다 음, 해줬지. 예? 내 땅 농토 음, 빌려도 내가 임대료 안 받고 물건으로 받았지. 또 음, 장사 안 되면 안 받고 했잖아요. 아버지 네, 때부터 했기 때문에 나도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경기 태부잣집 음? 가풍이 생각나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스텝 네, 나가면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내가 다 하겠다는 건 아니지. 내가 하길 네, 어떻게 해 그런 거를. 네. 그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거 제가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예, 근데 오늘은 다 제가 좀 납득이 갔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바꾸는 교육, 음, 그런 소비자 교육을 음, 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예? 이번에 임업인 교육 공모과정에 음, 우리 회장님이 음, 정원조 회장님하고 같이 음, 강사로 지금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 예, 그렇게 해서 임업진흥원에 이미 예.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는 이제 2시간 정도 주면 내가 네, 임산물의 먹거리에 대한 확실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거거든.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 예. 네, 저희들이 영광이죠.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시고 그래도 네, 산림 분야의 그런 교육 사업이 이 과정,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다 네, 생각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 쓸데없이 내가 시간을 많이 뺏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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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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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넘치고 좋습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